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어제 그 이화영 씨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김성태 씨가.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요. 어제 김성태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그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성태 회장과의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들어보시죠.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자, 김성태 회장이 어제 이화영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김성태 회장의 어제 법정 증언입니다. 북한과 쌍방울이 협약식을 할 때마다 통화를 했다. 이 지사는 그때마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이라든지 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납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지점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돈을 대신 내준 김성태 나에게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김성태 회장이 또 이런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김성태 내가 쌍방울과 관련된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증언을 한 것이죠. 구자룡 변호사님, 어제 김성태 회장의 법정 증언의 포인트,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범관계로서의 관련성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부합하는 이제 결정적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이건 지금 증언만 가지고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뒤 증거랑 부합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어허. 김성태 회장은 그 이전에서 검찰 진술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걸 불확실한 거에 돈을 어떻게 걸겠냐. 경기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믿고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명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믿고 해도 된다.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예. 대통령이 되면 이 사업 추진했던 것이 빵 뛰면서 쌍방울은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면서 자신을 안심시켰다라는 진술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했다라고 진술이 있고 어제 증언이 그거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그 대북 송금한 돈이 어마어마한 거액인데 이런 쌍방울 정도의 대기업을 이제 뭐 운영하는 대표라 그래도 현금을 그 정도 동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쌍방울과 계열사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빚을 내 가지고 그 돈을 보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예. 대표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건 그게 나의 그 지배력이잖아요. 이 주식이 담보가 갚지 못해서 날아가 버리면은 회사 자체가 와해돼 버리거든요. 그런 모험을 할 정도로 빚을 땡겨가지고 보냈다는 거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말을 믿고 그때그때 타이밍마다 전화를 대신 바꿔준 이재명 대표에게서도 확인이 됐으니까 진행할 수 있었다는 내용하고 앞뒤가 맞기 때문에 네. 굉장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김성태 회장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심 법정 증언 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대북 송금 쌍방울의 대납과 관련해서 뭐 그동안 여러 차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 그런데 저 소설은 안 팔릴 거예요. 왜? 엉망이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죠.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300만 달러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김성태 회장이 이 김성태 내가요 쌍방울 회장이었는데 당시 뭐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으로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내가 대납을 다 돈을 북한에 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알고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1, 2, 3, 4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2020년 3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때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조문을 왔었다. 그때 고맙다라고 했다.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모친상 때 조문을 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 이런 취지로 언급했다는 거죠. 근거 두 번째. 김성태 회장 이번엔 모친상 때 조문을 온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이 대납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근거 세 번째. 김용 당시 경기도 대변인과 김성태 내가 만난 자리에서 김용 대변인이 대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마지막 근거 네 번째.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대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수시로 말한 점. 이런 것들을 1, 2, 3, 4 근거를 제시했다. 이겁니다. 어제 법정에서. 조정원 의원님, 저 근거가 매우 좀 디테일해 보입니다. 네, 저 정도 진술을 했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확신에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을 다 털어놓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말하는 분들이 도지사 비서실장, 김용, 그다음에 이화영, 정말 이재명 도지사의 측근 중에 측근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모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이번 달 28일이 이재명 대표 당대표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아, 1주년이군요. 예. 지난 1주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쇠 리더십이었습니다. 쌍방울 모르겠다, 백현동 모르쇠, 대장동 모르쇠, 갑질 행위도 모르겠다, 또 지인도 모르겠다. 함께 얼굴 보면서 골프 친 사람도 모르겠고 전화 수차례한 사람도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다만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송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일할 사람들은 정말 모든 대화와 미팅을 녹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종류의 정치 행태가 있었을까? 이런 종류의 자기를 살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까지 이렇게 잔혹할 방식으로 쳐내는 정치인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모르쇠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빨리 재판에서 이것들이 드러나서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야 될 시간이다. 예. 하다못해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사진까지 들이밀을 때 나 이 사진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르쇠 정치는 이제 중단될 시점에 왔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조금 전에 그 그래프에 있죠? 근거 4개 나와 있는 거. 준비되는 대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건데. 자, 이제 김성태 회장이 어제 법정에서 자, 말이에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쌍방울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대납했다는 전반의 사정과 과정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근거 4가지를 제시했다. 네. 근데 이 근거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는 구체적이죠. 시점이 나와 있고 등장 인물들이 여럿 되고요. 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대변인도 등장을 하고 글쎄요.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화영 씨를 제가 검찰 입회를 한 3달간 정도 했었죠. 예? 최근까지 했었고 그렇기 아, 때문에 네, 맞네요. 예.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하나씩 다 옆에서 직접 다 듣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에서 제가 변호사의 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이 뭐 아직은 저는 단서,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회장의 주장, 그다음에 이화영 씨의 진술, 일단은 어느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판에서 서로의 검찰과 피고인 간의 공방을 통해서 진실 규명이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뭐 검찰 측에서의 수사 결과 보고를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앞뒤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가서 보면 이제 이게 더 정확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뭐가 고맙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대표가 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대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김용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화영 씨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지사에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뭐 사전 사후라고 지금 언론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추후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저는 지금 그런 면에서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어떤 그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이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 지리한 시간 동안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한 번씩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목적어가 빠졌다. 이 그래픽을 좀 계속 좀 놔두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저 설주환 변호사의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뭐 고맙다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고마운 것인지. 자, 비서실장이 뭐 이 대표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한 것인지 목적어가 생략된 채 저렇게 증언만 나온 것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구자령 변호사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증언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구체적으로 액수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 교감하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고맙다 그러면 무엇이 고마운지는 앞뒤 맥락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바꿔줄 때부터 예정이 돼 있는 것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대신 바꿔줘가지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후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쪼개기로 후원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습니다라는 범죄 혐의에 대한 시인까지 어제 법정에서 했거든요. 네. 나하고의 관계는 그랬습니다. 내 혐의를 지금 시인할 정도로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까지 추가를 했으니 앞뒤 맥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채고. 저는 이 건이요. 아무리 봐도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나왔던 것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제3자 뇌물죄라는 개념 등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뭐 미르 재단이니 뭐 K 스포츠 재단이니 할 때 그게 전부 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갑에 1원 한 장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 재단을 만들고 돈을 기부받을 때부터 뭐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뭐 사전 수뢰 약정이나 이런 혐의 등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출연하고 재단에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시시콜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사실 최순실 씨, 개명을 한 최서원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데 그 당시 법원은 전부 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유죄라고 판결을 했어요. 여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뭐 이 쌍방울이 대납한 300만 달러니 500만 달러니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지갑으로 1원 들어간 건 없죠. 예.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보는 건 방북을 할 것이라 기대했던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 법리가 완벽하게 성립되는 것이고요. 지금 구태여 시시콜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300만 달러를 이번에 보냈습니다. 500만 달러 보냈는데 뭐 돈을 보낼 방법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 옷 사이에 달러를 숨겨서 보냈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걸 보고하지 않아도
금전이 오갔다는 명백한 정황과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인지한다는 사실을 돈 준 사람, 예. 금원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도 알았다면 이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려면 머나먼 예전 재판으로 돌아가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도 무죄 주고 오면 돼요. 근데 그게 유죄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땅땅땅 해서 뭐 사면은 되셨지만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